이번에는 뇌성마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성마비는 흔히 CP라고 설명을 하죠. 정의를 보시면은요, 미성숙한 뇌에서 비진행성의 병변이 발생하거나 또는 손상으로 뇌 발달이 장애를 받아서 생기는 뇌기능 장애입니다. 이 뇌성마비에서는 운동기능 장애, 근긴장 이상, 자세장애, 감각 이상, 또 지능저하, 청력 및 시력, 또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비진행성의 임상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요, 출산 전, 출산 시, 출산 후의 원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산 전의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자궁 내 요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인종이나 가족력, 성별 등이 있고요. 자궁 내 요인으로는 출생 전의 감염, 산소결핍이나 풍진 감염, 모성 감염, 또 직접적인 외상, RH 인자에 의한 자가 면역 반응이나 대사장애나 선천성 기형 등이 출산 전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출산 시 뇌성마비의 원인은요, 출산 시 기계적으로 호흡이 차단된 상태이거나 전치태반이나 난산이나 우리가 엉덩이가 먼저 나오는 두니 분만 등으로 인해서 산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난산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당하는 출생 시 외상, 또 저체중으로 출산하는 것이 우리 출산 시에 또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서요, 외상은 경질막 및 출혈이나 머리뼈의 골절이나 뇌의 타박상 등이 미성숙한 뇌에 발생하거나 또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이 감염되어서 감염성 질환으로 뇌가 손상되거나 또 납이나 비소 등의 중독, 그리고 뇌혈관 사고 등이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분류 및 구분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애 분포에 따른 분류, 즉 신경 손상의 팔다리 지절이 어느 정도 침범되었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헛팔다리 마비, 신체의 한쪽 팔 또는 다리에 운동이나 감각 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반마비는요, 신체의 같은 쪽 팔다리의 운동 및 감각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세다리 마비는 신체의 팔다리 중에서 3개의 부분에 운동 및 감각 장애가 나타나는 거로 주로 양쪽 다리하고 한쪽 팔의 마비가 생기는 것이 흔하죠. 그리고 팔다리 또는 사지마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체의 양쪽 팔다리의 운동과 감각 장애가 나타나고 주로 반마비, 헤미플레이지아가 양측성으로 일어나는 양측성 반마비가 이 팔다리 마비, 사지마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마비는 신체의 양쪽에 있는 팔다리의 운동 및 감각 장애가 있지만 팔의 장애 정도가 다리보다 덜한 마비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다리 쪽에 장애가 더 심한 형태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요, 경도와 중증도와 그리고 중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도는요, 보조 도구 없이 보행을 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언어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요. 중등도는 언어장애가 있지만 독립적일 수 있고 또 약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가능한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증은 언어장애가 있고요.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 활동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겠죠. 보바스에서는요, 이 뇌성마비를 강직성 뇌성마비, 느림 비틀림 운동형 뇌성마비, 실조형 뇌성마비, 이완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바스의 강직은 대뇌 겉질이 손상되거나 또 뇌실 주변의 백질 연화증이나 주변 뇌 조직의 괴사 때문에 강직형 양쪽 뇌성마비가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느림 비틀림 운동형은 바닥핵의 손상으로 발생을 하고요.
비정상적인 근긴장의 동요와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주된 특징이 되겠죠. 자, 실조형 뇌성마비는 손의 손상 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자, 몸통과 다리의 평행장애로 자세 조절 능력에 결함이 발생하고요. 이 완형은 출생 시 현저히 낮은 근육 긴장도를 보이다가 아동기가 되면서 느린 비틀림 운동형, 강직형, 실조형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임상 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이상형은 자세 또는 움직임에서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자, 불수의적이고 조절되지 않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 운동 이상형 뇌성마비는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근긴장 이상형과 또 무도 느린 비틀림 운동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긴장 이상형 뇌성마비는요, 활동이 감소하고 근긴장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무도 느린 비틀림 운동형 뇌성마비는요, 오히려 활동이 증가하고 근긴장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실조형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협응이 순서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강직형 봅시다. 강직형은요, 자, 먼 쪽 부분보다 몸 쪽 부분의 근긴장도가 항진되어 있습니다. 작용근과 대항근 모두가 과긴장되어서 선택적인 움직임이 잘 되지 않죠. 그리고 하나의 정형화된 운동 패턴을 사용하고요.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 보호 반응이 결여되어서 자세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 작용근과 대항근의 동시 수축이 일어나서 관절이 구축되거나 변형이 생기죠.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 변화도 꽤 심한 편입니다. 자, 굽힌근, 평근의 복합적인 움직임을 조절하기가 힘든 상태이고요. 시각 고정이 되지 않고 언어 장애가 심하여서 갑자기 폭발적인 발성을 하기도 하죠. 자, 올해 경과된 뇌성마비 아동은 전신성 운동 패턴과 함께 움직임을 한꺼번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실조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실조형은 근긴장도는 일반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정상 사이까지 좀 다양합니다. 호흡근의 발달이 특히 결여되어 있고요. 자세 유지와 조절 능력, 균형 능력, 그리고 동시에 수축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마비는 팔보다는 몸통이 더 심하고요. 몸통과 다리가 더 심하고 단계별 운동이 어렵습니다. 균형 유지를 위해서 바닥면을 넓게 하여서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게 되고요. 움직임의 협응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호 신경 지배가 저하되어 있어서 머리가 떨리거나 운동 거리 조절 이상 등이 나타나게 되죠. 활동 시에 떨림이 더 심해지는 활동 떨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긴장형을 보겠습니다. 저긴장형은 중력에 대항할 정도의 근긴장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긴장도가 심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관절 가동 범위를 가지게 되고요. 자, 수동적이며 잘 울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호흡이나 먹기, 마시기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고 얕은 숨을 쉬며 또한 호흡에 있어서 잡음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다리를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개구리 다리 자세 같이 벌려놓으면 그대로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는 머리를 잘 가누지 못하게 되죠. 앉을 수 있지만 바닥면을 넓게 하고 앉게 됩니다. 자, 경축형을 봅시다. 작용근과 대항근의 긴장도가 동시에 증가되어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납관 강직 또는 톱니바퀴형 강직 같은 그런 형태의 경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납관 경축, 톱니바퀴형 경축이 나타나죠. 자, 이 톱니바퀴형 경축은 짧은 주기로
끊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혼합형의 내성마비는 주로 강직형 양쪽 마비이면서 느린 비틀림 운동형을 동반하는 경우 또는 다른 유형의 뇌성마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뇌성마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을 때도 혼합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뇌성마비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도구에는요, 우선 운동 발달 이정표를 사용을 하죠. 우리가 운동 발달 우리가 이정표를 보시면, 자, 머리 조절에 관계되어서 엎드린 자세에서 45도 머리 들기는 2개월 정도, 90도 들기는 4개월 정도면 가능하고요.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2개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 들기는 6개월 정도이면 가능합니다. 자, 구르기는 엎드린 자세로 구르기 4에서 6개월, 자, 회전이 없는 상태 6에서 9개월,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회전이 없는 상태는 4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회전을 동반하는 것은 6에서 9개월 정도면 가능하죠. 네, 구르기 엎드린 자세로 회전 없이 구르기가 4에서 6개월, 회전을 동반하는 구르기가 6에서 9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누운 자세로 구르기는 회전 없음이 5에서 7개월, 회전을 동반하는 경우 6에서 7개월입니다. 앉기에서 팔 지지 없이 지탱이 불가한 앉기는 6에서 7개월, 팔 지지 없이도 앉을 수 있는 것은 7에서 9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이동에 있어서 배로 기기는 6에서 7개월경, 네발 기기는 7에서 9개월경, 그리고 기어서 돌아다니는 것은 9에서 13개월경, 그리고 걷기는 늦어도 12에서 14개월까지는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운동 발달 이정표가 되고요. 두 번째로 대동작 기능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동작 운동 기능의 양적인 면을 평가하는 것으로 88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5개 영역으로 나뉘어서 구성이 되어 있죠. 만 5세까지 운동 발달에 장애가 있는 뇌성마비의 경우 성인기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입니다. 뇌성마비가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동작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앉기와 이동 동작, 가동성을 중점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이동 척도, 우리가 FMS라고 하는 것은 이동 능력을 6단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척도입니다. 1단계가 가장 높고 6단계는 가장 높은 것이 되겠지요. 자, 뇌성마비의 진단은요, 병력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학적인 검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학적인 검사는 임상적인 지표에 의해서 정상적인 발달과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반사운동에 의한 발달 평가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출현 혹은 소실되는 반사들을 발생 연령과 발달 연령으로 비교하여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영아는요, 출생 4주가 경과할 때까지 목 조절이 안 되거나 젖을 잘 빨지 못하고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고 토하는 경우, 그리고 출생 4개월경에도 손을 잘 펴지 못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긴장성 목 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밤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소리에 과민하거나 무감각하다. 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성장 지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영아에 있어서 뇌성마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고요. 유아는 경련성이 심하고 과활동이 있고 앉기, 기기, 걷기와 같은 정상 운동 발달에 지연이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근육의 저긴장이 발견되는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경련성이 과도하거나 또 현저하게 발달 지연이 보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언어, 청각, 시각 장애가 나타나거나 또 저긴장에 의한 이완 현상이 지속되는 것들이 뇌성마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됩니다. 우리가 반사운동 발달을 평가하는 것을 말해보면요. 반사운동 발달은 중추신경계의 성숙에 따라서 척수 수준의 반사, 뇌줄기 수준의 반사, 그리고 중간내 수준의 반사 등으로 우리가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척수 수준의 반사는 굽힘 도피 반사와 편밀기 반사, 교차성 편 반사 1, 2가 있습니다. 굽힘 도피 반사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발바닥을 자극할 때 양성이면 다리를 구부리는 것이고 음성이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생후 2개월 후에서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반사 성숙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자, 편밀기 반사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를 편 후 굽힘된 다리의 발바닥을 자극을 할 때 양성이면 다리를 뻗고 음성이면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2개월이 지나서도 양성이면 반사 성숙의 지연을 의미하죠. 교차성 편반사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를 펴시킨 후에 펴된 다리를 구부리도록 합니다. 양성은 구부린 반대쪽 다리를 뻗게 되는 것이고 음성은 변화가 없습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양성이 나타난다면 반사성숙의 지연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교차성 편반사 2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 안쪽을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양성이면 반대쪽 다리의 모음과 안쪽 돌림, 발바닥 굽힘이 있고 음성이면 반응이 없습니다. 양성이 2개월 이후에 나타나면 반사성숙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자, 뇌줄기 수준의 반사이죠. 여기에는 긴장성 목반사, 긴장성 미로반사, 그리고 연합반응, 양성 지지반응, 음성 지지반응을 들 수 있습니다. 긴장성 목반사는 중뇌나 겉질이 미성숙할 때, 머리 위치가 변화할 때 몸통의 근육 긴장도 분포가 체중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반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그 반사들이 우리가 긴장성 목 반사에는 여기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성 목 반사 같은 경우에는요, 비대칭성 긴장성 목 반사와 대칭성 긴장성 목 반사가 있습니다. 비대칭성은 얼굴이 향한 쪽에 팔과 다리의 평근의 긴장이 우세해지는 것이고, 대칭성 긴장성 목 반사는 목을 구부릴 때 팔은 굽힘이 되고 다리는 평근의 긴장도가 증가되는 것, 또 목을 펴하면 팔은 펴되고 다리는 굽힘근의 긴장도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이 반사는 생후 4에서 6개월까지는 정상이지만 그 이후에 출현하게 되면 반사성숙의 지연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긴장성 미로 반사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의 위치를 바르게 고정하고 팔 또는 다리를 수동적으로 굽힘할 때 평근의 긴장이 증가하고,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는 굽힘근의 긴장의 증가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생후 4에서 6개월까지는 정상이고요. 그 이후에 출현 시 반사성숙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연합반응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면 양성은 반대쪽 손의 긴장성이 증가하고 음성은 변화가 없는 현상이죠. 자,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반사성숙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 지지 반응입니다. 아이를 바로 세우고 몸을 들었다 놓았다 하여 발바닥을 몇 차례 바닥에다가 되튀겨 줍니다. 양성의 경우에는 다리의 평근의 긴장이 증가하고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발에 발바닥 고픔이 나타납니다. 생후 3에서 8개월까지는 양성이 나타나도 정상이지만 8개월 이후에 양성 반응의 출현은 반사성숙의 지연을 의미하죠. 그 다음 음성 지지 반응입니다. 아이를 바로 세우고 체중 부하를 시킬 때 양성은 평근의 긴장이 유지되고 양성 지지가 지속됩니다. 음성은 평근의 긴장이 이완되어 다리가 굽힘되고 걷는 준비를 갖추게 되죠. 자, 8개월 이후에 양성 지지 반응이 지속되면 반사 성숙의 지연을 의미하고요.
자, 체중 부하 시 비정상적인 굽힘이 4개월 이후에도 출현한다면 이것은 비정상을 의미합니다. 네, 연합 반응에서 이 문구를 양성 반응 출현이 반사 성숙의 지연을 의미한다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내 수준의 반사로 갑시다. 중간내 수준의 반사에서는 목 정의 반사, 그리고 몸에 대한 몸통 정의 반응, 또 머리에 대한 미로 정의 반응, 또 시각 정의 반응, 양서류 반응이 있습니다. 목 정의 반사는 바로 눕힌 상태로 능동이나 수동으로 머리를 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양성의 경우 머리가 돌아간 쪽으로 몸통이 돌아가나 음성은 몸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후 6개월 이후에도 양성이 나타나거나 생후 1개월 이후에 음성이 나타나면 반사 성숙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자, 몸에 대한 몸통 정의 반응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능동이나 수동으로 머리를 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양성은 머리, 어깨, 골반의 순서로 부위별 회전이 나타나지만 음성은 통나무 그르듯 몸 전체가 훼손됩니다. 음성은 통나무 그르듯 몸 전체가 회전이 됩니다. 자, 생후 6개월 이후의 음성 반응은 반사 성숙의 지연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머리에 대한 미로 정의 반응입니다. 자, 미로 정의 반응은 눈을 가린 상태에서 실시하는데, 자, 반사 1의 경우에 엎드린 자세에서 눈을 가리고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양성은 고개를 들어 얼굴을 수직으로 하고 입을 수평으로 유지합니다. 음성은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생후 1, 2개월 경에 나타나서 평생 동안 지속되는 반사로 2개월 이후에 음성이면 반사 성숙이 지연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반사 2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눈을 가리고 들어 올립니다. 자, 반응은 같습니다. 6개월 경에 출현하여서 평생 지속되는 반사로 6개월 이후에 음성은 반사 성숙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 머리에 대한 미로 정의 반응 3번, 4번입니다. 눈을 가리고 골반 주위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좌우로 기울여 봅니다. 생후 6에서 8개월 경에 머리를 가누기 시작해서 자, 평생 동안 지속이 되는데 8개월 후에도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그리고 얼굴을 수직으로 입을 수평으로 들어 올리지 못한다면 반사 성숙의 지연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각 정의 반응은 미로 정의 반응과 검사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눈은 가리지 않고 실시하는 거죠. 시각 정보를 통해서 머리를 수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서류 반응입니다. 양서류 반응은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 주위, 팔을 또 머리 위로 펴시킨 후 한쪽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양성이면 같은 쪽의 팔과 다리를 굽히고 음성이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 양서류 반응도 평생 지속되고 생후 6개월 이후 음성 시에 반사 성숙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양서류 반응이 죄송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이게 좀 이상했어요. 머리를 이제 중위 자세로 아래 유지하고 팔을 머리 위로 펴시킨 후에 골반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은 같은 쪽의 팔과 다리를 구부리는 것이죠. 자, 평생 지속되는 반사가 바로 양서류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타 진단법으로 많이 사용하죠. 주로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의 뇌성마비 조기 진단을 위하여서 가장 폭넓게 응용되고 있는 반사 검사입니다. 자, 보이타 반응은 영아의 등을 검사자 쪽으로 향하고 몸을 잡고 수직 위치를 취합니다. 몸을 갑자기 수평으로 움직이면 발달 단계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 가지고 평가하게 되겠죠. 자, 견인 반응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지면에서 45도 정도 되도록 발을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발달 단계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파이퍼의 역수직이 반응입니다. 시작 자세는 생후 4에서 5개월까지는 바로 누운 자세, 그리고 그 이후는 엎드려 누운 자세로 이제 시작합니다. 아예 무릎을 잡고 머리가 하방으로 향하도록 갑자기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콜리스의 역수직이 반응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아예 한쪽 무릎을 잡고 머리가 하방으로 향하도록 갑자기 무릎을 잡고 들어 올립니다. 자, 콜리스의 수평 반응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위팔과 넙다리를 잡고 그대로 들어 올리게 되고요. 란다우 반응은 영아를 치료사의 손바닥 위에 엎드린 자세로 취한 다음에 지면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등을 수평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겨드랑이 결치기 반응은 등을 검사자 쪽으로 향하고 몸통을 붙잡아 머리가 위로 가도록 똑바로 세우는 검사입니다. 자, 이때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이런 반사가 적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뇌성마비는 주로 운동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신경 발달학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 NDT라고 하는데 강직과 비정상적인 반사 패턴을 억제시키거나 완화시켜서 움직임을 향상시키고 구축과 변형을 예방하는 것에 기초를 둡니다. 이 신경 발달학적 치료는 보바스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었고요. 정상적인 움직임과 정상적인 반사,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 유도 치료네요. 이것은 침범된 팔과 다리의 운동 회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뇌 손상이나 뇌졸중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타 치료입니다. 신체의 운동 유발 자극점을 찾아 이 자극점에 압력을 가하여서 반사적인 포복 반응과 반사적인 뒤집기를 유발하여서 뇌가 정상 운동 패턴을 경험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유발을 일으키는 주요 유발점은 반사적 기기에서 팔, 다리의 4개의 유발점과 그리고 반사적인 뒤집기의 가슴점으로 총 5개로, 반사적 기기의 보조 유발점은 5개, 어깨뼈, 봉우리, 몸통점, 그리고 어깨뼈 안쪽 아래 3분의 1, 위압 엉덩뼈가시, 중간 볼기근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치료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보이타 치료의 원칙이 되고요. 치료 진행 중에 일정 간격으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생후 8개월 이전의 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보이타 치료에서는 특히 강조합니다. 자, 루드의 접근법입니다. 루드는 운동 발달의 단계를 안정성 단계, 조절된 운동성의 단계, 숙련 단계로 구분하고, 안정성의 단계는 관절 주변 근육의 협력 수축과 자세 유지 근육에 의한 긴장성 유지를 통해 안정성과 자세 고정, 그리고 팔, 다리의 위치 고정 동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절된 운동성의 단계는 몸의 먼 쪽이 안정된 상태에서 몸쪽 부분이 움직이는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숙련 단계는 몸쪽 부분이 안정된 상태에서 먼쪽 부분이 움직이는 단계로 성숙한 운동 조절의 발달로 섬세한 보행, 걸음걸이가 가능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M 펠프스의 방법입니다. 15개의 치료 과정과 보조기, 또 투약, 수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15개의 치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사지, 수동운동, 능동, 보조운동, 능동운동, 저항운동, 조건운동, 그리고 혼동 혹은 공동운동, 혼합운동 등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물리적인 인자로 기능적인 전기 자극이나 신경근 전기 자극, 그리고 보조기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뇌성마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